한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으로 가야 합니다.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군의 비밀 무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대국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북한의 졸개 나라라고 무시하던 독일 군사 분석 전문가 역시 급하게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군의 현 상황을 직접 보며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돌아갔다고 합니다. 독일에 돌아가자마자 장교들 긴급 소집을 하게 된 사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국방부에서 12년째 일하고 있는 국방 분석가 하일리히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군사 동향을 연구해서 다른 나라들이 군대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정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제 일과는 매일 비슷합니다.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건물로 운전해 가서 국방 보고서를 분석하죠. 제 사무실은 항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요. 벽에는 제 전문성을 보여주는 증명서들이 걸려 있고 책상 위 서류들은 완벽한 순서로 쌓여 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 걸 좋아합니다. 추측이나 감정보다는 사실과 숫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세계 각국을 생각할 때 저는 항상 그들을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맨 위에 있죠. 그 다음으로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우리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있고요. 맨 아래에는 제 보고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항상 그 맨 아래 카테고리에 있었어요. 그냥 북한 옆에 있는 작은 졸개 나라.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약한 곳.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죠. 이번 화요일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비서가 제 커피를 가져다 줬어요. 그때 핸드폰에서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세계 방위산업 기술의 선두주자로 부상. 저는 거의 커피를 쏟을 뻔했어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빠르게 기사를 읽고 있었죠. 영국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구매한다고 했어요. K9 천둥이라는 한국 포병이 독일 포보다 낫다고 주장했고, 게다가 KF-21이라는 전투기가 미국의 최고 전투기와 경쟁한다고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기사의 숫자와 사실을 살펴보니 명백한 오류를 찾을 수 없었어요. 데이터가 정당해 보였죠. 우리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더니 정보가 일치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놓칠 수 있었을까요? 그날 오후, 제 상사인 슈타인만 국장님이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일리, 한국에 관한 이 보고서들 봤나? 네, 국장님.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좋아. 장관님이 서울에 가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네.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 말이야. 순간 위가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 업무라니요? 저는 여행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었죠. 국장님, 아마도 다른 사람이 이 임무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아니, 하일리. 우리는 자네의 분석 능력이 필요해. 자네의 세심한 주의력이. 그는 책상 위로 파일을 건네며 말했어요. 자네 비행기는 금요일에 출발하네. 서울에서 3주 동안 있을 거야. 사무실로 돌아가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12년 동안 저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제 분석에서 한국은 결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제가 틀렸던 걸까요? 이 여행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독일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여전히 군사기술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 같은 거요. 이번 한국의 성공은 분명 영리한 마케팅이나 과장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정말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좌석은 불편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대신에 저는 몇 시간 동안 노트북에 질문들을 적었어요. 한국 군사 기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죠. 착륙할 때쯤에는 작성한 글들이 무려 10페이지나 되었습니다.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세계 여러 공항을 가봤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긴 줄 없이 빠르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공중에 떠 있는 화면들이 여러 언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보통 화면이 아니었어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은 홀로그램이었죠. 호기심에 하나를 만져봤더니 제 손가락에 화면이 반응했어요. 그냥 공항 기술일 뿐이야. 조금 놀라긴 했지만 화려한 전자기술이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죠. 젊은 한국 장교가 도착구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미소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하일리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어요. 그의 억양이 너무 좋아서 마치 베를린 출신 같았어요. 한국 장교가 제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잘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살짝 놀랐어요. 방문을 위해 도움 주신 한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민석 대위입니다.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제가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밖으로 안내했어요. 저는 일반적인 군용 차량으로 이동하는 걸 예상했는데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 유선형의 은색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수소 동력 차량입니다. 민석 대위가 제게 문을 열어주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대부분의 정부 차량을 친환경 에너지 모델로 교체했어요. 서울로 가는 동안 저는 창밖을 구경했어요. 도시는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높은 빌딩들로 반짝이고 있었죠. 일부 건물들은 화면으로 덮여 있어 다채로운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교통은 제가 다른 대도시에서 보았던 혼란 없이 부드럽게 흐르고 있었어요. 내일은 KF-21 전투기를 만드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혹시 한국 음식을 좀 드셔보실래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동안 문화도 경험해봐야죠. 제 호텔 방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말하면 불이 켜졌고 창문은 그냥 손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어둡게 또는 투명하게 바꿀 수 있었죠. 책상 위의 작은 기기는 제가 질문하면 여러 언어로 도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저는 저녁 시간 내내 제 메모들을 검토하려 했지만 계속 창문에서 보이는 경치에 정신이 팔렸어요. 서울의 야경은 다양한 색으로 불이 켜진 건물들이 어우러져 무척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정확히 8시에 도착했어요. 우리는 도시 외곽의 항공우주시설로 갔습니다. 저는 실망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설의 보안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문과 눈 스캐너가 있는 여러 검문소를 통과했어요. 경비원들은 우리의 얼굴을 분석하는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방문했던 많은 유럽 군사 기지보다 첨단이었어요. 안쪽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가 다양한 제작 단계로 서 있었어요. 특별한 안경을 쓴 작업자들이 비행기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안경은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 위에 컴퓨터 정보를 겹쳐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KF-21 전투기입니다.
민석이 설명했어요. 이것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기 위해 우리만의 스텔스 기술을 사용해요. 미국 전투기보다 제작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만 성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유선형 항공기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이를 뒷받침할 테스트 결과가 있나요? 민석은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죠.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뒀어요. 하지만 먼저 비행 시뮬레이터를 직접 시도해 보시겠어요? 항공기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시뮬레이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완전히 실제처럼 느껴지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마치 정말로 날고 있는 것처럼 기계가 반응하고 있었죠. 전투 시나리오는 항공기의 성능을 테스트했고 그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나중에 실제 시험 비행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제 전문가적인 의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어요. 비행기는 모든 상황에서 아주 잘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내일은 K9 천둥포를 만드는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영국군이 최근에 이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죠. 그냥 하나의 시설일 뿐이야. 하지만 이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주가 끝날 무렵 제 노트북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맞지 않는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K9 천둥포 공장은 깨끗하고 현대적이며 정밀했습니다. 잠수함을 건조하는 조선소에서는 로봇들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로봇들은 우리 독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첨단이었죠. 매일 밤 저는 독일의 사무실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예상 외로 정교한이나 놀랍게도 첨단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단어들은 제가 한국 기술에 대해 사용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표현이었죠. 민석은 단순한 안내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무기 시스템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고, 저를 바보처럼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해 줬어요. 어느 날 점심 식사 중에 저는 그가 독일 뮌헨에서 2년 동안 공부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의 독일어가 그렇게 완벽했던 거였죠. 그는 독일 문화와 음식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정말 독일의 엔지니어링을 존경해요. 그가 비빔밥이라는 한국 요리를 먹으며 말했어요. 비빔밥은 밥 위에 야채, 고기, 그리고 매운 고추장 소스가 올라간 음식이었어요. 독일의 조심스럽고 정확한 제작 방식은 저희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나요? 20년 전만 해도 주로 미국 무기의 부품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민석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전이 항상 위협받고 있을 때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계속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는 것에 의존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제가 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을 개발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북한이라는 위험한 이웃이 그것을 필요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둘째 주에는 민석이 저를 왕관의 보석이라 부르는 곳에 데려갔어요. 이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사이버 보안 및 전자전 시설이었죠. 여기의 보안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엄격했어요. 특수벽은 모든 전자신호가 안팎으로 오가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시게 될 것은 기밀 사항입니다. 민석이 건물 깊숙한 곳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저희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당신 정부가 여기 온 목적에 대해 솔직했기 때문이에요. 그 방은 영화에서 나올 법한 지휘센터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한반도 전역의 전자 신호를 모니터링하는 화면이 있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다양한 종류의 전자통신을 나타내는 다채로운 패턴이 표시되고 있었죠. 이것이 아폴로 쉴드입니다. 우리의 전자전 시스템이에요.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적의 전자 신호를 찾아내고 차단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북쪽 국경을 보호하고 있죠. 저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것은 거의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고급 학습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은 패턴을 인식하고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고 있었죠. 이건 나토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뛰어나네요. 이 시스템은 이미 여러 차례의 주요 공격을 막아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어요. 한국은 독일 같은 나라를 따라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미 앞서 있었어요. 저는 독일에 있는 슈타인만 국장님께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한국의 능력이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발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더 발전되어 있나? 그가 물었어요. 상당히 앞서 있어요. 몇몇 분야는 한 세대 정도 앞서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자네가 이전에 보고한 모든 것과 모순되는군. 네, 국장님.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계속하게. 우리 전략적 계획을 바꾸기 전에 절대적으로 확실히 해야 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기반하여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기반하여 지금껏 제 경력을 쌓아왔어요.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의문시되고 있었죠. 제 전문가적 평판, 경력, 심지어 제가 스스로를 보는 방식까지 모두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민석은 저를 군사기지를 넘어 국방기술이 일반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보여주기 위해 데려갔어요. 우리는 초록 논이 지평선까지 펼쳐진 도시 외곽의 농업지역으로 갔어요. 이곳의 농부들은 혼자 일하고 있지 않았어요. 작은 비행 드론들이 작물 위를 떠다니며 사진을 찍고 식물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처음에는 우리 군대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드론이 밭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민석이 말했어요. 지금은 농부들이 언제 물을 주고 언제 비료를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작물에 대한 정보들이 가득한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미사일을 유도하던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는 더 작은 물로 더 많은 식량을 재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적의 탱크를 식별하던 인공지능이 이제는 농부들을 위해 나쁜 날씨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에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군사기술이 일상생활과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여기 한국에서는 혁신이 군사와 민간 사용 사이에 자유롭게 흐르면서 둘 다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강남역에 갔어요.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죠. 거대한 화면들이 K-팝 뮤직비디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증강현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안경은 그들이 지나가는 상점과 식당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사통신을 보호하는 똑같은 보안 네트워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의 디지털 쇼핑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물건을 결제하는 모습을 보며 민석이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그래픽 기술이 이제는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하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죠. 저는 한국의 강점이 단지 좋은 무기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진정한 힘은 모든 것을 연결하는 데서 오는 거였죠. 내일 저는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고
제 서류 가방에는 제가 본 모든 것을 상세히 문서화한 보고서가 들어있었어요. 첨단 전투기, 차세대 포병, 자동화된 잠수함, 그리고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것을 뛰어넘는 전자전 시스템까지요. 하지만 이런 기술적 세부 사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저는 독일, 미국, 러시아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항상 군사 기술을 주도할 거라고 믿었어요. 이제 저는 그 관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세상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한국은 제가 예상도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내일 저는 3주 전에 떠나온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독일로 돌아갈 거예요. 이번 여정에서 가장 큰 발견은 저 자신에 관한 것이었고, 제가 여전히 얼마나 많이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독일로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의 발표가 끝나자 독일 국방부의 큰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은 제가 방금 말한 내용에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슈타인만 국장은 테이블맨 앞에 앉아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자전, 포병, 항공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실제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들은 군사 기술과 민간 기술이 서로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럽 국방평가팀을 이끄는 밀러 대령이 저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건 자네가 전에 말했던 모든 것과 완전히 다르네. 수년 동안 자네는 한국이 중요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고 말해왔잖아.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동료들 앞에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해야 했죠. 제가 틀렸습니다, 대령님. 증거는 명백합니다. 모든 데이터를 제공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회의장 안이 술렁였어요. 잠시 후 슈타인만 국장이 손을 들자 모두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일리히의 말이 맞다면 우리는 한국과 전체 태평양 지역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혁신 접근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해야 하고요. 제가 덧붙였어요. 국장님, 한국은 국방 기술을 개발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유럽식 접근법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그건 독일과 한국이 함께 일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한국은 위험한 나라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군사 기술에서 많이 앞서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가 먼저 한국으로 가서 손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통합 모델에서 배울 기회를 갖게 되며 동시에 우리의 엔지니어링 강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3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슈타인만 국장이 결정을 내렸어요. 하일리히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저는 한국 국방 능력에 대한 완전한 재평가를 지시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국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할 팀을 만들 예정입니다. 모두가 떠난 후 국장은 저에게 남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자네 변했어, 하일리. 한국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국장님, 지금까지 제 분석이 저도 모르는 편견들에 영향받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실패했어요. 슈타인만 국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좋은 분석가는 결코 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야.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지. 자네가 한 일은 용기가 필요했어.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관님께서 자네에게 새로운 한국 협력 계획을 이끌어달라고 하셨어.
그날 저녁 저는 민석 대위에게 새로운 협력 계획에 대해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는 빠르게 답장했죠. 변화는 결코 편하지 않지만 항상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이 국방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문성이란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의지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됐어요. 가장 큰 사각지대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죠. 이제 저는 그 깨달음을 무기로 독일과 한국의 군사력 향상 협력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